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SL 페이퍼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강희범 석사 과정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Efficient Execution of Quantized Deep Learning Models, a Compiled Approach라는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0년 발표된 논문이고요. 어, 최근 기준 사이테이션 28회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애초에 이 해당 분야 그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적당한 사이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 프로포즈 메소드, 리서치 순서로 발표를 하겠고요. 인트로덕션에서는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논문이 어떤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컨트리뷰션을 가졌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과 연관된 related work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포즈 메소드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아이디어, 본 논문이 이제 제시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Q&A 다이렉트가 뭔지, Q&A 오퍼레이션이 뭔지 말씀드리고, Q&A 패스도 이제 어떻게 추적하라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TVM 스케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저스에서는 실험 결과와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왜 딥러닝 컴파일러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딥러닝 모델들은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아니면 MX넷들끼리 이렇게 각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로 모델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델 파일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이 사용이 바로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프레임워크들끼리도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통합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필요하다는 이제 요구가 좀 대두가 되었고요. 근데 또 이제 각 프레임워크들끼리는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 모델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컴파일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하드웨어 실행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하드웨어 자체를 실행을 지원하는 딥러닝 컴파일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럼 딥러닝 컴파일러에서 또 이제 퀀타이제이션 양자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냐를 확인을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워크들을 다양하게 지원한 딥러닝 컴파일러가 등장을 했는데 에피 연산 위주로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인트팔 연산에 대한 최적화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팔 연산에 최적화된 컴파일러를 엔드투엔드로 또 구현을 새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워크 버든이 드니까 이 기존의 FP32 딥러닝 컴파일러를 활용을 해서 양자화된 모델을 다양한 하드웨어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표는 이제 프레임워크들끼리 이제 퀀타이제이션 지원하는 목록과 이제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걸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컴파일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하는 Q&A 다이렉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모델들을 교차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모델들을 공통의 하나의 이제 중간 단계 표현이란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이제 언어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언어 형태의 또 Q&A 다이렉트를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제안 아닌데 이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하드웨어 어웨어 그래프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어쨌거나 양자된 모델을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돌려야 하니까 이 하드웨어 특징과 양자 기법에 대한 고려가 된 컴파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P32에 대한 최적화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웨어하게 고려하는 컴파일러를 이제 그래프 레벨 최적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본 논문은. 결과적으로는 P32 대비 서브 환경에서 2.2 가속, 엣지항에서 1.4배 가속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논문은 엔드투엔드로 새로 구현을 하면 너무 많은 워크 버들이 드니까 TVM 스택이라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딥러닝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론 이 컴파일러는 주로 AP32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Q&A 다이렉트라는 새로운 옵스나 이런 거를 이제 끼워 넣음으로써 이제 본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딥러닝 컴파일러 이제 컴파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컴파일 방식이 필요했고 이거를 이제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어떤 새로운 언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이제 각자 프레임워크들끼리 이제 제한하고 있는 언어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TVMS는 뭐 릴레이라는 언어를 제한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우라는 이제 이름의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을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하이 레벨과 이 머신 코드 중간 수준의 코드로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코드고요. 주로 그래프 포맷, 이제 이게 그래프 포맷인데 일반적인 연산을 이런 하나하나의 노드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노드들을 이제 계산 결과는 일치하는 방식에서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노드로 쪼개서 연산을 한다든지의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 컴파일러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다양한 이 하이 레벨 프레임워크를 컴파일러 프론트엔드에서 IR로 변환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한 뒤에 백엔드 단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하게 또 최적화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하드웨어에 뿌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 컴파일러들의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글로우나 이제 구글 엑셀의 아스파트 TBM들이 다 IL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하드웨어와 프론트엔드 대처가 가능하지만 양자된 모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건 TBM과 이제 글로우인데 공통적으로 IR이라는 이 표현을 컴파일러 중간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이 TVM의 어떤 그 일부 프레임워크를, TVM 전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TV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TVM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던 Automated End-to-End Optimizing Compiler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와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모델 실행을 지원하고요. 이 중간에 이 최적화 과정을 어떤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반의 최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상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실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린 다음에 그 인퍼런스 타임을 이제 어떤 결과값으로 이제 받아서 계속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가장 적은 인퍼런스 타임이나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사용자가 정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딥러닝 컴파일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과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이 레벨에서는 하이 레벨 데이터 플로우, 이건 이제 주로 IR 단계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메모리 유즈나 뭐 하드웨어 인트린식이라고 하드웨어별로 이제 본인들이 잘 지원하는 연산이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오퍼레이터 디컴포지션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사실상 FP32로 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인트 30 인트 8로 이제 뭐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오퍼레이터 디컴포지션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양자와 연산자들을 더욱 작은 연산자들로 분행하여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원래는 컨볼루션 연산이 단순히 FP32에서는 두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되지만 양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 팩터랑 이제 제로 포인트로 시프팅하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산들에 대한 새로운 연산이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FP32 컨볼루션이랑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이제 본 예시를 들자면 단순히 FP32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서 양자화된 컨볼루션 연산으로 바꾸게 되면 스케일 팩터랑 시프팅 제로 포인트 들의 파라미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 곱을 QC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QC 형태의 연산은 총 이렇게 네 가지 연산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퀀타이즈드 컨볼루션 2D라는 하나의 연산을 총 4개 연산으로 쪼개서 각각 연산을 다른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패스에 매핑을 함으로써 새로운 릴레이 IR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 릴레이 IR 코드는 원래 기존에 있던 TVM의 연산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그대로 릴레이의 최적화를 사용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타입 디펜던트 연산 최적화라고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특정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 타입의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곱셈 그 멀티플리케이션 앤 썸 연산을 uint와 int 파일 타입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연산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점을 이제 사용자가 인지를 하고서 컴파일러가 인지를 하고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 전에 그 시프팅해서 int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uint 파일 데이터로 바꿔준다든지 해서 좀 더 빠른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의 이제 메인 주제인 QNN 다이얼렉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QNN 다이얼렉트라는 거는 이제 이미 TVM에서 IR인 릴레이 IR이 있었는데 그 IR 문법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확장 언어인 QNN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확장 언어를 이제 다이얼렉트 방언이라고 하는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원래 릴레이 인티저 릴리의 IR이 이제 원래는 이 프리 퀀타이즈드 브레프에서 원래 이제 FP30 모델이겠죠. 바로 넘어가는 형식인데 이 중간에 QNN 옵스라는 어떤 오퍼레이터들로 변환하는 활서를 추가를 해가지고 QNN 그래프로 변환을 하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그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QNN 오퍼레이션은 단순히 래퍼 역할인 거죠. 그 릴레이 IR들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래퍼 역할인 거고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은 QNN 특정 연산이 나중에 릴레이 어떤 연산에 대입되는지를 지정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패스들은 나중에 QNN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패스라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TF 라이트 컨테이즈드 컨브 2D를 QNN으로 이제 저희가 QNN 옵스라고 정해놓은 그 오퍼레이션들로 잘게 나누어져서 연산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산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새로운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QNN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패스인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QNN 오퍼레이터들로 번역이 됐으면 이제 이 QNN 오퍼레이터들을 다시 릴레이 IR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QNN 패스. 그래서 QNN 패스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QNN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패스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QNN 패스입니다. 이 패스들을 통해서 QNN 오퍼레이터들이 릴레이 IR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conv2D로 얘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타이즈드 conv2D는 총 네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들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 첫 번째 텀 1은 그냥 일반적인 인트팔 conv2D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케일링 팩터랑 이제 QB니까 이건 이제 커널과 이제 곱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개는 그냥 reduced sum 연산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일 팩터는 그냥 그 파라미터들끼리 곱이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풀링이랑 그 C 차원 기준 리듀스 썸으로 다시 또 변환이 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산도 여러 가지 릴레이 연산들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릴레이 연산들은 또 묶어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QNN 그럼 리걸라이즈 패스는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QNN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패스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이제 QNN 리걸라이즈 패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자와 컨텍스트를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준수하는 형태로 패스를 구성해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인텔 CPU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uint8이랑 int8, unsigned int랑 signed int8 데이터 타입을 요구하니까 이제 컴퓨트 이전에 이 인풋 타입을 시프팅해서 int8 타입을 uint8 타입으로 바꾸겠죠. 반대로 이제 ARM v8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int16 곱하기 int16 연산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걸라이제이션 패스는 컴퓨트2D 이전에 업캐스팅을 해서 int8 데이터 타입을 int16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QNN 이제 패스들을 통해서 IR로 변환이 됐고 그럼 그 IR을 이제 머신 코드로 변환을 하는 과정은 이제 TVM이 좀 전담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그 논문 저자들은 약간의 그 최적화를 좀 더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머신 코드를 기본적으로 번역할 땐 TVM 스케줄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제 기존의 렐루나 풀링, 벡터 연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아까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변형을 했다면 여기서는 특정 연산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텔 VNN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데이터 아웃풋 타입을 int32로 강제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ARM Edge 디바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캐스팅 작업을 삽입을 해서 그 이제 ISA 명령어를 사용하게 커스터마이즈 한다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GPU에서는 기존에 있던 DPA4A 이제 명령어 가 이제 사용되어 있는 TVM 스케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P32가 언컨타이즈 네트워크 대비해서 얼마나 가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인텔 캐스케이드 레이크 CPU 같은 게 2.35배, 인텔 T4 GPU 같은 게 1.13배의 가속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이제 주로 모바일 넷 계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TVM 자체에서 뎁스와이즈 컨브 전용 스케줄링이 미구현돼 있거나 좀 많이 이제 제대로 구현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성능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고 논문 주저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엣지 플랫폼에서도 이 양쪽 다 FP32나 그 인퍼런스는 다 TVM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라즈베리파이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인트 8 연산을 지원하지 않고 인트 16 연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트 8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지 못해서 지원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5배, 1.4배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TVM 스케줄링이 이제 뎁사이즈 컨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바일 넷 계열에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FP32 웨이트나 액티베이션들을 인트 8로 줄였기 때문에 일단은 웨이트는 확실히 4분의 1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액티베이션의 경우 일본 연산들은 아웃풋이 인트 32 형태로 나오고 그걸 리컨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든 어쨌거나 인트 30 연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에 이제 100% 스케일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특정 이제 레즈넷 1파일로 예를 들면은 전체 웨이트 중에 얼마만큼이 웨이트 비중이고 얼마만큼이 액티베이션 비중인지고 이 오른쪽 작은 그래프는 똑같이 레즈넷 1파일인데 이제 원래 FP32 대비 얼마나 총 그 메모리 프린트가 줄었고 그중에서 이제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25%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이제 액티베이션 때문에 조금씩 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웨이트가 적고 인풋 액티베이션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이제 그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랩 계열을 보면 좀 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하드웨어 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트 16의 이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그 크게 줄어들지 않고 한 2분의 1 정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기존의 이제 QNN 프레임워크들과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들끼리 지원하는 하드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퍼런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MXNet 같은 경우는 인텔 캐스케이드 레이크에 이미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나름 이제 성능 향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보였는데 이미 MXNet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계열에 좀 더 최적화 많이 돼 있어서 레즈넷 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대신 엔비디아 T4랑 ARM PI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데 이제 본 논문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TF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트 8 컨브 2D나 아니면 뎁사이즈 컨브에 대한 최적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투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적화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본 논문이 아주 큰 스피드업을 보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콘클루전 이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QNN 다이렉트를 제안을 해서 이제 딥러닝 컴파일러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프 레벨 IR인 QNN 다이렉트를 제안을 했고요. 로우 버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큰 어떤 워크 버든 없이 TVM 컴파일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컴파일러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과 다양한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이제 성능 개선 및 컴파일러를 구현을 해서 모델 인프를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서버 환경에서는 2.3배, 2.2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엣지 환경에서는 1.35배, 1.4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